첫 번째 주제는 미국과 이란의 일시적 교전 중단 소식과 이로 인한 국제 유가 하락에 관한 내용입니다. 미군이 금요일부터 약 2주간 공습을 중단해 외교적 공간을 만들려 했고, 보도에 따르면 이란도 미가 공격을 멈추면 보복을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에 따라 국제유가 급락했는데, 브렌트가 대체로 88, 93달러, 미국산 WTI는 약 83, 84달러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 후티와 사우디 간 공방, 우크라이나의 이란 선박 공격 등 지역의 산발적 군사 행동이 계속돼 원유 공급 리스크와 휴전의 지속성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주말로 접어들며 시장이 비교적 차분해진 가운데 반도체 빅테크와 중국 주식의 극적인 움직임을 다룹니다.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와 메모리 확보 계약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메모리 AI 관련 종목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됐고, 보도에서는 잠재적으로 최대 약 5천억 달러 규모 얘기가 언급됐습니다. 애플은 실적을 앞두고 옵션 시장에 콜 매수가 쏠렸는데, 금요일 옵션 프리미엄 약 5.9억 달러 중 콜이 약 4.42억 달러를 차지했고, 실적 후 변동성 기대가 평소보다 큰 상태입니다. 중국에서는 CXMT가 상하이 스타마켓 데뷔 이래 약 466% 급등해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제한된 유통 물량과 정책 기대가 급등 배경으로 지목되지만 수익성 과열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연준 정책 당국자들이 경기 둔화 신호와 재부상하는 물가 위험, 불균형한 고용 지표 사이에서 금리 결정을 어렵게 느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6월 CPI는 에너지 하락 덕분에 둔화됐지만, 중동 분쟁으로 유가가 반등하면서 물가 상승 리스크가 되살아났고, AI 데이터 센터 투자 등도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7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지만, 유가 지표 흐름에 따라 9월 이후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평가입니다. 싱가포르 통화청은 유가 제급 등을 경계해 명목 실효 환율 절상 속도를 소폭 높이는 방식으로 추가 긴축을 단행했고, 이는 수입 에너지 의존국 특성상 유가 충격에 취약하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였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스페인과 프랑스에서 이어지는 대형 산불 확산 사태입니다. 프랑스 지롱드 지역 화재는 약 4만 2천 헥타르를 태웠고, 스페인에선 아빌라, 톨레도 등지에서 약 7만 7천 헥타르의 피해가 보고되는 등 수십만 헥타르의 산림과 농경지가 소실되고 있습니다. 현재 약 2,500명의 소방대원과 1,500명의 군인, 거의 1,200명의 경찰 등 대규모 인력이 투입됐고, 이웃 국가들도 소방기와 지원팀을 파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와 극심한 가뭄 폭염, 토지관리 부족 등이 화재를 키웠다고 지적하며 지역 경제와 주민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항상 켜져서 주변을 보고 듣고 기록하는 항상 온 AI 기기들이 스마트폰 이후의 시대를 예고한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출시된 카메라 마이크 내장형, 안경, 팔찌, 핀형 녹음기 등은 사용자의 시야와 대화를 실시간으로 관찰해 맥락을 즉시 이해하고 행동하도록 하며, 여행 업무에서 즉각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편의성은 크다는 평가입니다. 반면 친구나 동료와의 사적 대화가 녹음돼 어색함을 유발하고, AI가 사용자의 감정이나 의도를 잘못 추론해 부적절한 조언을 내놓는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또 기기가 눈에 잘 띄지 않아 동의 개념이 약화되고, 여성들이 동의 없이 촬영되는 등 프라이버시 동의 문제와 악용 가능성이 심각해 표시 등등 제조사의 보호 장치만으론 충분치 않다는 우려가 큽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시애틀 센터에서 열린 음식축 Bite of Seattle에서 발생한 치명적 총격 사건입니다. 7월 26일 저녁 약 6시쯤 축제장에서 총격이 발생해 최소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했으며, 부상자에는 2세 어린이를 포함해 23세, 39세, 40세, 56세 등이 있습니다. 용의자 1명은 약 3시간 만에 체포됐고, 경찰은 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현장에는 수천 명이 몰려 혼란과 피난이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대규모 공공행사에서의 안전, 경비, 응급대응체계 취약성을 재차 드러내며 관련 대책 재검토 요구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주제는 크래커 배럴의 최고 경영자 교체 소식입니다. 줄리 패스 마시노는 8월 10일부로 CEO 자리에서 물러나고
데이비드 데노가 후임 CEO로 취임하며 마시노는 10월 9일까지 자문 역할로 남아 전환을 돕는다고 발표됐습니다. 마시노의 퇴진 배경에는 로고 변경과 매장 리브랜딩에 따른 강한 고객 반발과 정치적 논란, 이로 인한 매출 주가 하락이 있으며 회사는 일부 구조정과 자산 매각으로 수익성 회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데노가 브랜드 가치 회복과 주주 가치 창출의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여덟 번째 주제는 치폴레가 멕시코의 첫 매장을 연 소식입니다. 치폴레의 첫 멕시코 매장은 7월 16일 누에보레온주 몬테레이 광역권의 산페드로 가르사 가르시아에 문을 열었고 현지 운영 파트너는 얼씨입니다. 회사는 올해 말 누에보레온에 추가 매장을 열고 2027년 멕시코시티 진출을 계획 중이며 매장은 기본적인 브리토, 폴타코 등 표준 메뉴를 제공하되 많은 재료를 지역 공급처에서 조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치폴레는 전 세계에 약 4,100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2026년에 350, 370개 신규 출점 목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주제는 포드가 나이키의 스니커 드롭처럼 한정판 차량 드롭을 실험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포드는 포드 커스텀 게라지라는 조직을 통해 맞춤 패키지와 액세서리, 성능 시스템을 한 곳에서 제공하며 첫 드롭으로 데저트 라이징 테마의 한정 포드 브롱코 1000대를 출시했습니다. 커스텀 패키지 가격은 13,695달러, 차량 총액은 57,350달러 수준으로 희소성으로 소비자 흥분을 유도해 고마진 애프터 세일즈 매출을 늘리려는 전략입니다. 이는 애프터마켓이 큰 시장인 점을 활용해 브랜드 충성도와 서비스 수익을 동시에 끌어올리려는 실험적 접근입니다. 열 번째 주제는 미국의 새로운 관세 조치가 다른 무역 접근을 시사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60개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10%, 12.5%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해 이전의 임시 10% 관세를 대체했고 이번 조치는 섹션 301 등 법적 근거를 보완해 영구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강제노동 등 인권 문제를 근거로 10% 또는 12.5%를 차등 적용하며 대상 품목이 미국 수입의 약 99.4%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산운용사와 전략가들은 이 조치가 단기적이기보다 구조적 하방 압력이 될 수 있고 투자자들이 관세 리스크를 장기적 요소로 재평가해야 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